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수필 배우고 있어요.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먹어서 죽는다. 법정 스님의 수필입니다. 자, 이게 중수필인데요. 약간 설득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자, 바로 우리 교재 196쪽 가문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온통 음식점 간판들로 요란하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가든이 왜 그리도 많은지. 서너 집 건너마다 가든이다. 숯불갈비집을 가든이라고들 부르는 모양이다. 사철탕에다 흑염소집, 무슨 연극의 제목 같은 멧돼지와 촌딱집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 땅에서 이미 소멸해버렸다는 토종닭을 요리하는 집도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게다가 바닷가에는 동해, 황해, 남해 가릴 것 없이 경관이 그럴듯한 곳이면 횟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지금 아주 우리 나라 사람들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갖가지 음식점이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끌고 있죠. 나문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듯 먹을거리에 그 중에서 또 육식,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은 열을 올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식생활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뀌었다. 자, 선생님 질문합니다. 그러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뀐 원인이 뭡니까? 밑줄 쳐볼까요? 어디죠? 바로 요거죠. 60년대 이래 산업화 도시화 영향. 뭐라고 써야 됩니까?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뀐 이유입니다. 바뀐 원인,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바뀐 원인이 뭐냐? 1960년대 이래 산업화 도시화 영향이다. 국민 건강이나 한국인의 전통적인 기질과 체질을 고려한다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쁘게 보는 거죠? 이게 문제 제기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시면 산업화 도시화 영향으로 채식에서 육식 위주로 바뀐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제레미 리프킨은 쇠고기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그 제레미 리프킨이 쇠고기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오는 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지구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든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든 산업사회에서 고기 중심의 식생활 습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이에요. 자,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뭐를 위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근거가 되죠. 고기 중심 식생활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소와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는다고 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 이상이 가축 먹이로 사용된다. 초식동물인 소가 풀이 아닌 곡식을 먹게 된 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사실은 농업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풀이 부족하니까요, 이제 곡식을 먹이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미국에서는 1파운드의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16파운드의 곡식이 든다고 한다. 고기 중심 식사 습관이 이처럼 한정된 식량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1파운드, 0.45kg이라고 써있죠?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16파운드, 약 7.2kg입니다. 7.2kg를 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마문단.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곡식이 모자라 어린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자, 뭡니까? 마문단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대조의 방법이죠. 제3세계와 지금 산업화된 나라의 차이점. 못 먹어서 죽고 잘 먹어서 죽고. 먹어서 죽는다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여기 나오죠. 여기 기억으로 묶으시고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먹어서 죽는다의 의미입니다. 먹어서 죽는다 제목의 의미 뭡니까?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죽는다 이런 뜻이겠죠? 제목의 의미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문단 갑니다. 미국 공중위생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도 뭐죠? 빌려왔죠? 자료를 인용이죠. 인용. 1987년에 사망한 210만 명의 미국인 중에서 150만 명은 지방의 지나친 섭취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인 대장암은 육식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 소비와 심장질환 및 암 발생이 서로 넘어가실까요? 서로 관련이 197조 깊다고 한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쇠고기 문화권에서 심장병 발생률이 채식 문화권에서의 발병률보다 무려 50배나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말 그대로 먹어서 죽는다라고 할 수 있다. 먹어서 죽는다. 제목의 의미. 뭡니까? 육식의 지나친 섭취. 이게 원인이죠. 육식의 지나친 섭취, 많이 먹어서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죽는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을 버리고,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 이게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죠.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버리고 서양식 식생활 습관. 서양식 식생활 습관은 뭐죠?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죠.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마다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먹어서 죽는 것은 미국인들과 유럽인들만이 아니다. 우리도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 자, 리프킨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가를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무자비하냐. 자, 동물학대라는 데 보세요. 어린 수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세된다. 거세된다라는 거죠. 동물학대 1번. 좀 더 순하게 만들고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비좁은 우리에서 짐승들끼리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쇠뿔에 뿌리를 태우는데 소를 맞지도 하지 않고 뿌리를 태우는 약을 사용한다. 쇠뿔에 뿌리를 태우는데 맞지도 하지 않고. 동물학대의 예2조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빨리 성장하도록 성장 촉진 호르몬을 주사하거나 소한테 여러 약들을 먹인다. 동물학대 3번. 또 더 있네요. 또 더하기. 가두어 기르는 사육장은 질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데 특히 젖소들한테 많이 투여한다. 동물학대 2의 4번.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에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것은 뻔하다. 자, 태어나자마자 거세되고 가진 약물이 주입되는 소들은 옥수수, 사탕수수, 콩과 같은 곡물을 먹게 되는데 그 곡물류 또한 제초제에 절여진 것들이다. 현재 미국에 사용하는 제초제의 80%가 옥수수콩에 살포된다고 한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런 곡식을 먹으면 그 제초제가 동물의 몸에 축적되고 수입 쇠고기를 먹는 이 땅의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옮겨진다. 미국 학술원 국립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소는 제초제에 오염된 가축으로는 제1위이고 살충제에 오염된 가축으로는 제2위라고 한다.
세국에 남아있는 제초제와 살충제로 인해 발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 차문단. 리프킨의 글을 읽으면서 육식 위주의 요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먹을거리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되돌아본다. 그의 글은 일찍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익혀온 식생활, 이게 뭐죠?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더없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우리는 그릇되게 먹어서 죽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 부분의 중심 내용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끝부분에서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에서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으로 돌아오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소단어 한눈에 보기 들어갑니다. 자, 특징부터 보시죠. 특징.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 먹어서 죽는다. 뭐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 라는 제목을 통해 육식 위주 식생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은 글쓴이는 뭐로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인용을 통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 3번. 서로 대조되는 상황을 제시해 육식 위주 식생활이 지니는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대조가 뭡니까? 차이점. 자, 이거의 구성 처음 부분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영향으로 채식에서 육식 위주로 바뀐 우리 식생활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끝부분에서는 육식 위주 식생활에서 전통적인 우리 식생활,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식 위주 식생활의 문제점은 뭐냐? 한정된 식량 자원을 낭비하고 각종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되고요. 동물 학대를 초래한다. 그리고 생태계 오염과 발암물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세국에 남아있는 제초제 살충제로 인해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 자, 제목 먹어서 죽는다는 의미 발표쳐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해 심장병, 뇌졸중, 암 등과 같은 병으로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 대한 글쓴이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인과 1960년대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에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바뀌었다. 자, 제레미 리프킨의 책 뭐였어요? 인용했죠? 남의 말 빌려온 거죠. 대조 차이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의 문제점. 이거 정리 잘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의 의미 이 정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8쪽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어휘 정리까지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